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일 또 휴일이네요. 네네. 와, 우리 시청자분들도 좋으실 것 같아요. 해피 광복절 같이 해주셔야죠. 이빨에 뭐 묻었어. 자, 오늘의 네. 뉴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이죠. 이제 네네. 루빈이 출시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내년에 공급 제한 전망이 있다는데 이게 네. 무슨 말인가요? 원제가 있잖아요. 네. 엔비디아가 블랙웰 가지고 그렇게 애를 먹였으니까 또 이제 베라 루비는 또 CPU도 바뀌잖아요. 네. 기존에 그레이스라는 CPU에서 베라 CPU로 바뀌고, 그리고 GPU는 블랙웰에서 또 루빈으로 바뀌니까 또 작년에 그렇게 고생시켰는데 올해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네. 이제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엔비디아가 그거 아닌데 그래서 바로 자신 있게 아닌데. 아닌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네요. 네. 다행이네요. 한번 믿어볼까요? 네, 믿어볼까요? 네. 근데 또 반대로 네. 지금 인텔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네. 유리기판 쪽을 중단할 거라는 전망 나오면서 네네. 국내 기업들의 그렇다면 좀 수혜가 기대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그 유리기판을 열심히 밀었던 사람은 전임 CEO, 팻 겔싱어 CEO 때는 유리기판을 굉장히 이제 차세대 패키징으로 한번 밀어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새로운 CEO는 리프탄이라는 CEO는 아무래도 이제 디자인 하우스 출신이에요. 이제 케이던스 디자인 이제 CEO 출신이신데, 자, 이분 보기에는 이거 이제 인텔이 돈도 없고 뭐 되는 것도 없고 다운사이징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유리기판 쪽을 이제 다운사이징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좋은 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제 삼성이 그 인텔의 그 유리기판 쪽을 담당하는 부사장을 또 영입을 했어요. 한국 분이시긴 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는 좀 좋습니다. 그리고 인텔이 어쨌든 유리기판을 쓰긴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네들이 직접 제조는 하지 않더라도 외부에서 조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삼성이나 SKC 쪽에서 이제 조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우리한테는 수혜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마이크론은 또 내년에 HBM에 대해서 완판을 좀 자신했다고 하는데 하이닉스는 좀 갈등이 있다고. 그렇죠. 이게 이제 마이크론이 완판된 것 때문에 이제 하이닉스 쪽에서는 조금 이제 뭔가 좀 이제 압박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사실 하이닉스가 벌써 완판이 됐어야 되는 거죠. 작년, 재작년 뭐 이런 흐름들을 보면. 그런데 이제 마이크론이 먼저 완판이 됐다라는 거 보면 마이크론이 영업을 되게 세게 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까지 어떻게든 물량에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믿어봐 주세요라고 이야기한 것 같고, 자,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마이크론이 이렇게 잘해? 그래? 하이닉스 좀 가격 깎자.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쟤들 못할 거예요. 우리 그냥 믿고 가는 게 좋을걸. 이제 아직 사인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엔비디아 입장은 삼성전자 샘플까지는 보자. 삼성전자가 나오는 HBM4의 샘플은 보자. 그리고 샘플이 좀 괜찮으면 이제 하이닉스한테 좀 이렇게 한번 후려쳐보고 좀 시원찮으면 그래 우리가 좀 섭섭했지. 이리 와봐 다시. 좀 이런 분위기 같습니다. 자신감 넘치네요 아주. 그런데 이제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올해 계약이 내년 장사, 그러니까 연간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장사가 달린 거고, 제가 보기엔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터프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뽑아 먹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계약을 잘해야 돼요. 잘 될 텐데. 그게 좋게 뭐 이제 가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재작년에 TSMC가 엔비디아하고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하는 걸 봤잖아요. 뭐 우리가 보기에는 같은 뭐 중국 깨고 뭐 사이가 좋다 이러지만 장사할 때는 정말 얄짤없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맞아요. 그때 이제 젠슨하고 막 분위기 좋고 이런 건 물론 뭐 어쨌든 좋은 거지만 가격 협상할 때는 TSMC가 정말 날카롭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 이렇게 이익을 뽑아낸 건데 하이닉스도 좀 그런 것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이닉스 화이팅. 자, 이제 오늘의 메인 주제는 삼성 쪽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삼성이 파운드리 쪽에서 활로를 찾으면서 주가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는데 여기에 오랫동안 시장의 관심을 끌고 좀 기다렸던 엔비디아와 HBM 협력설 다시 또 돌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국내 그 모 매체에서 일단 이제 납품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 이런 식의 단독 보도가 그동안 여러 번 했었는데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약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UBS 같은 데서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좀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이제 엔비디아나 삼성전자 측에서 뭔가 공식적인 코멘트가 나와야지 좀 이제 시장이 믿어줄 것 같고, 이제 다만 중요한 거는 HBM의 어떤 기술력 수준이 올라온 거는 분명하다. 그래서 어쨌든 확실하진
않지만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실제로 공급을 따내면 이 뭐 단기나 중기적으로 삼성전자에게 돌아올 실질적인 수혜는 규모가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규모는 초반 물량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검증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오랫동안 이제 파트너십을 맞춰보는 게 중요한 거고, 만약에 이제 삼성 믿고 물량 확 줬는데 왕창 줬는데 못 만들어내면 이게 이제 칩을 못 파는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이 HBM 단가를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넘쳐나는 수요를 자기네들 맞춰야 되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제 어떻게 물량이나 숫자에서는 크게 기대할 건 없고요. 다만 이제 시장은 또 이제 막 희망 회로를 돌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납품됐으니까 브로드컴도 있고 마벨도 있고 막 이런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주가는 이제 충분히 잘 갈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랑 AMD의 중국향 AI 칩 수출이 좀 추가로 열릴 수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메모리 이제 3사 그 중에서도 하이닉스랑 삼성이 더 큰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좀 봐도 될까요? 네. 뭐 지금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내년 HBM 그 수요 전망을 좀 상향 조정하는 분위기인데 거기서 이제 좀 기대 안 했던 당초 생각보다 기대가 좀 이제 수요가 좀 좋은 쪽이 블랙웰 울트라 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H20 같은 경우는 사실상 1분기에 그 판매 중단되면서 이건 이제 끝이다 라고 해서 거의 뭐 사업을 접는 분위기였는데 다시 뭔가 재개가 됐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수요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이제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아이템 할 때 확인해야 될 그 두 가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제 8월 28일 이제 현지 시각으로 실적 발표하는데 그때 확인해야 되는 두 가지가 이제 베라 루빈의 로드맵 지금 나오는 딱 그거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중국향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 상향 요거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이제 올 4분기에 AI 가속기 밸류 체인의 주가들을 그리고 빅테크들 주가들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딱 2주 뒤네요. 그렇죠. HBM 협력설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커지긴 했지만 사실 공식 입장이 안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번 건은 뭐 언제쯤 공식화가 될 가능성이 있을지. 일단 이제 공식적인 행사가 컨퍼런스 콜이잖아요. 실적 발표하고 이제 그 컨콜을 통해서 이제 Q&A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코멘트가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고 제일 화끈한 건 일론 머스크죠. 바로 SNS에다가 바로 그러니까요. 그렇죠. 자, 일론처럼 이러면 참 좋은데 엔비디아가 그렇진 않습니다. 젠슨왕이 SNS를 뭐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아서. 삼성의 그렇죠. 일론 형이 화끈합니다. 그렇죠. 오늘은 그 삼성 디스플레이도 이야기해 볼 텐데 그 BOE를 상대로 ITC에 제기하는 소송에서 이제 승소를 했다는 소식 전해졌잖아요. 근데 BOE의 OLED가 거의 14년 이제 8개월 동안 수출이 이제 금지가 된다. 미국의 수입이 금지된다. 근데 OLED는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서 기술력이 좀 높은 게 요구가 되는데 이번 사태는 그러면 이제 기술 발전이 아니라 이제 탈취를 해서 가능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맞습니다. 기술을 누가 줬을까요? 애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불편한 지점이 딱 나온 거죠. 이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가 애플을 한번 손봐줄 때가 됐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 팀쿡이 둘이 만나면서 손 떨면서 투자 발표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플이 사실 트럼프 좀 이제 약간 좀 우습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1기 트럼프 행정부 때처럼 대충 뭉개고 이렇게 가면 또 뭐 아유 그래 뭐 네가 언제까지 대통령이냐 이런 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2기 행정부는 사실 그때하고는 좀 다르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왜냐면 그때는 트럼프가 그 공화당 주류가 아니었고 약간 그 비주류다 보니까 약간 그 영에 안 썼어요. 그리고 강요들도 보면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막 그 굉장히 이제 올드보이들이 트럼프를 나름대로 좀 많이 견제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명령을 이제 말도 안 되는 걸 이제 지시를 하면 그 실무 따라서 뭉개는 것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트럼프가 절치부심했잖아요. 바이든 어떤 그 행정부 지나면서 그리고 공화당을 상하원을 다 장악했잖아요. 공화당이. 그리고 이제 지금은 충성파들이 완전히 트럼프 어떤 내각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때하고 이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애플도 이거 아니구나 라고 해서 뒤늦게 이제 팀쿡이 손 떨면서 1,000억 발표 그 투자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제 그동안 이제 뭉갠 거까지 다 이제 한 방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5천억 향후 트럼프 임기 동안 5천억 달러를 투자해서 총 6천억 달러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제 돈을 쏜다고 해서 이게 바로 막 밸류 체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이제 미국 내에서 제조 시설 활용할 게 뭐가 있냐 봤더니 삼성 파운드리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 쪽에다가 이제 CMOS 이미지 센서를 의뢰를 한 거죠. 근데 이 애플이 중국이 삼성 수준의 아이폰용 디스플레이를 생산할 수 있게 지원했다라는 네. 그 전 애플 직원의 폭로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뭐 트럼프도 이제 중국을 견제를 하고 있고 미 정부가 사실 근데 이런 애플의 행태를 몰랐을 수 없다. 그렇죠. 라는 지적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산업 스파이 행위에 대해서 애플이 뭔가 그런 추가적인 조치를 받을지 트럼프가 네. 좀 손을 봐줄지 그런 가능성도 있나요? 이게 참 슬픈 현실인데요. 네. 이게 피해를 보는 게 네. 만약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미국 기업이었다 그러면 네. 스탠스가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삼성 디스플레이는 한국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손봐주는 신용 정도. 신용? 네. 그래서 이제 이 이슈가 나오고 나서 애플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거는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고, 완제품을 들여오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한 건 그거잖아요. BOE의 디스플레이를 채택한 거를 미국에 완제품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를 그렇게까지 하면 애플이 타격이 너무 크기 네.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이제 손을 봐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빼가도 말이야. 네. 제대로 규제도 안 하고. 너무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그동안에는 네. 아예 뭉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애플이 나쁜 짓 해도 네. 어쨌든 자국에는 그렇게 피해가 없으니까 적당히 뭉갰는데 이제는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해서 이제 시그널 정도 줬기 때문에 그래도 애플이 이제 기존처럼 대놓고 뭐 BOE한테 기술을 주거나 아니면 BOE 제품을 더 확대 채택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우회로 네. 또 다시 그렇게 할 가능성 없을까요? 있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기업들은 살 길을 찾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도 더 강하게 사실 기술 탈취가 이거밖에 없겠어요. 다른 거 많겠죠. 그러니까 맞죠.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소송을 걸어서 이제 어떤 미국의 어떤 트럼프를 움직여야겠죠. 네. 중국이 계속 기술 빼준다. 네. 그러면 좋아할 리는 없잖아요. 트럼프가. 네. 네. 애플 이제 아이폰에 대한 관세가 0이 됐잖아요. 0%. 네네. 네, 지난주에 애플 주가가 이제 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네. 그럼 이제 상승세 파티가 좀 끝났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러면? 이제 또 모멘텀을 만들어내죠. 트럼프는. 일단 트럼프는 네. 자기 정책을 밀어붙이려면 무조건 주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주가 떨어지면 자기 지지자들이 안 좋아하니까. 그래서 지금 바로 금리 인하. 지난주에 경기 지표들이 망가졌잖아요. 네. 고용이나 네. 뭐 이런 것들이 망가졌는데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나온다며 인플레이션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관세가 부과되면 인플레이션이 치솟아야 되는데 데이터가 좋으니까 빨리 금리 인하하라. 안 하면 이제 큰일 난다. 네. 라고 하니까 지금 금리 인하 분위기예요. 그래서 거의 지금 거의 100% 가까이 금리 인하 쪽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이제 미국 증시에 또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은 판결이 내려지고 11월 달에 그러면 사실상 우리 기업들이 독주하는 구도가 가능할지. 독주까지는 아니지만 삼성 디스플레이랑 LG 디스플레이가 수혜를 보는 건 분명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그동안 회사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LCD가 굉장히 많은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LCD 쪽은 거의 뭐 출혈 경쟁 수준이거든요. 중국 쪽이 워낙 이제 싸게 잘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숨통은 좀 튀었다. 네. 그래서 어제 뭐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20% 그 큰 기업이 네. 그 정도로 이제 오를 정도로 이제 어쨌든 살아날 구멍이 좀 생겼다. 이런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고. 그러면 이제 BOE를 못 쓰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제 애플 입장에서 너무 말을 안 듣는 놈들이란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를 좀 이제 키울 더 유인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BOE가 담당 못하는 것들을 네. 이제 LG 디스플레이한테 더 물량을 할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원래 이제 글로벌 OLED 시장에서 네네. 22년 정도에는 한국이 뭐 80, 중국이 17%였다면 네네. 24년도에는 이제 좁혔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이번 판결로 중국 이제 BOE가 미국 수출이 금지되면은 다시 OLED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과 중국의 점유율 격차가 좀 다시 늘어날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일단 중국이 자국에 있는 그 있잖아요. 샤오미, 오토, 비보, 네. 뭐 오포, 비보 이런 애들이 물량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뭐 산자이라고 해서 짝퉁도 네. OLED를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마켓시어를 좀 네. 이렇게 더 뭐 다시 이걸 벌리고 이런 건 쉽지 않지만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누리는 이익은 좀 더 네.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삼성의 호재가 쏟아져가지고 하이닉스 이제 끝인가 하는 시선도 있었는데 네네. 그 외국인의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하이닉스의 주가는 좀 빠르게 회복 중입니다. 삼성 호재가 쏟아져도 어쨌든 반도체에서만큼은 하이닉스가 여전히 압도적인 경쟁력 갖고 네. 있는 거죠. 네. 일단 지금 대다수 주류 전문가들은 내년에 HBM 공급 과잉을 다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경쟁 우위가 약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뭐 한미 반도체가 TC 본더 독점이 깨져서 네. 막 이렇게 주가가 밀리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적어도 내년에는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소수 의견입니다. 네네. 소수 의견인데 왜냐하면 하이닉스하고 이제 마이크론의 어떤 기술 격차가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전 좀 더 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적어도 내년 어떤 비즈니스에서는 일단 충분히 하이닉스가 더 높은 마진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자 그걸 위한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네. 첫 번째는 일단 지금 엔비디아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좋게 협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단호하게 협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러려면 물량에서는 좀 손해를 봐도 돼요. 그러니까 마켓시어에서 좀 내주고 네. 대신에 이제 가격. 지금은 Q보다는 P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격에 대한 협상을 잘해야 되고 또 하나가 이제 수율을 높여야 되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고정 계약이잖아요. 1년 동안. 그러면 수율을 높이면 그 마진의 갭은 제조사가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제 HBM4에서 어떤 높은 공정 수율과 성능을 내면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내년까지는 충분히 이제 이익을 낼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 주가에는 약간 좀 과하게 이렇게 안 좋은 부분들이 반영돼 있다. 그래서 저는 올 하반기는 하이닉스는 이제 조정치 매수 관점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HBM 공급 과잉이 어쨌든 언젠간 일어날 일인가요? 뭐 내후년이라든지? 그렇죠. 뭐 내년이 될 수도 있고 내후년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적어도 내년에는 뭐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네. 블랙웰 울트라 수요가 생각보다 좋고 네. 그리고 지금 중국의 H20의 또 판매 이런 흐름들이 당초 생각지 않은 수요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 감안하면 뭐 이게 공급 과잉이 내년에 올 거다 이렇게 보기엔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호재도 나오고 디램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마이크론에 대한 가이던스 상향도 있고 삼성의 미국 테일러 공장 가을에 완공되고 뭐 그에 맞춰서 장비주들의 발주도 예상된다고 하고 하나둘 좀 수혜주도 나오는 것 같은데 네네. 대표님이 보시는 오늘 이슈에 따른 수혜주들은 좀 어떤 게 있을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일단 그 지금은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를 같이 하는 회사들이 좀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어요. 어제 보면 가장 이제 강하게 반등 시세를 낸 건 이제 덕산 네오룩스나 P&H 테크 같은 소재 회사들, 네. OLED 소재 회사들이 좀 제일 강하게 반영했고 장비 회사들은 삼성 테일러 쪽하고 이제 이번 디스플레이 이슈가 같이 맞물리는 회사들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보면 저는 이제 KC텍이라는 회사하고 캠트로닉스 두 회사를 좀 주목하고 해서 보고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결국 그 저는 향후에는 유리기판에 대한 비즈니스까지 좀 확장성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애플이 지금 미국 내에서 뭔가 많은 것들을 조달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애플이 유리기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면 삼성 파운드리가 최근에 한 10조 원 정도의 패키징 투자를 또 단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전공정만 이제 미국에다가 이제 좀 이렇게 세팅을 했었는데 이제 후공정도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도 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가 유리기판 쪽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지금은 삼성향 유리기판 밸류체인들을 봐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제일 주목하는 회사가 캠트로닉스하고 KC텍. 그 정도? 네. 그리고 이제 삼성 파운드리 오사 쪽에서 네. 제일 그래도 수혜를 가능성이 높은 게 이제 저는 항상 두산 테스나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이제 하반기에는 좀 반도체 괜찮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기는 한데 네네. 대표님은 아직은 하반기에 대한 명확한 스탠스가 없죠? 아직. 아닙니다. 지금 조정시 매수 관점 유효하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조정을 보는 이유는 이제 9월까지는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한 10월 뭐 늦어도 11월부터는 또 소부장을 열심히 또 사야 되는 흐름이 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어제 저는 미국 시장이 좀 이제 약간 이제 금리 인하 그 이슈가 나오면서 약간 주도주 교체 약간 느낌이 났거든요. 그동안 이제 빅테크 중심으로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다가 어제부터 이제 약간 중소형주 쪽으로 이제 약간 그 수급이 약간 이렇게 다변화되는 흐름들을 보였거든요. 우리나라 또 미국 시장 많이 따라가요. 네. 그러면 주도주 그러니까 큰 종목들 중심으로 가다가 약간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이제 낙수 효과가 좀 올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뭐 바로 반영될까지는 않고 약간 시간을 두면서 어떤 시장의 재료들 뭐 어제 뭐 이렇게 뭐 OLED 이슈나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면서 점진적으로 약간 이제 그 온기가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하반기 약간 조심하자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네. 좀 조정 시 매수까지는 그래도 유효하다. 네, 진짜 9월까지는 뭐 이렇게 한 번씩 그 조정이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뭐 지지난 주였나요? 그때 네. 금요일 날 뭐 시장이 4% 가까이 빠지고 네네. 이런 게 이슈가 있었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정부하고 여당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간 그 대주주 양도세나 이런 것들이 약간 안 맞잖아요. 네. 핀트가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간 불확실성을 만들어낼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양도세 갑자기 왜 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한쪽은 이제 시장을 육성해야 된다라고 네. 이제 보는 쪽이고 또 한쪽은 이제 과세에 대해서 공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서로 양립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를 하려면 양쪽에서 그 강하게 노선 투쟁을 해야 돼요. 네. 노선 투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네. 그렇죠. 자, 마지막은 네. 댓글 읽기 네. 타임입니다. 자, 질문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왜 공매도 1위일까요? 라고 하셨는데 한미반도체 제가 어제 봤는데 공매도 순위에는 없었거든요. 네네. 이런 댓글 남겨주신 연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제 본인이 좀 가지고 있으면 네. 이게 항상 공매도 제일 나쁜 놈들이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한미 반도체가 그동안 공매도가 좀 많았던 것도 맞고요. 오늘 네. 살짝 하락하고 있네요. 네네. 1% 그렇죠.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독점 기업이었는데 네. 이제 독점이 훼손되다 보면 그 투자 아이디어가 깨지고 이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충분히 저는 이제 뭐 어떤 하방을 지지할 수 있는 이제 뭐 수준의 밸류는 담보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실이 아닌 댓글이 있어도 네. 저희는 수정해드리면서 네네. 답변도 친절하게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궁금하신 점 있으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좀 뭔가 주도주가 바뀌고 있는 것 같다. 중소형주 쪽도 보는 거 괜찮은 것 같다. 네. 라는 코멘트까지 저희가 들어보면서 투자 아이디어 좀 짜봤습니다. 저희 이제 광복절 지나고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저희 아이템 또 시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